자, 잘 왔습니다. 국수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환 방식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 상환 방식을 제가 두 개로 쪼개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상환 방식의 특징,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비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환 방식의 특징은 목숨을 걸고 맞춰갖고 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한번 저랑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간다. 자, 일단 상환 방식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상환 방식은 고정금리 대출이고, 이건 중요치 않고, 자, 요게 중요하죠.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한다.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한다. 자,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한다는 건 처음부터 이자와 함께 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지급하는 돈은 원금과 이자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두 개. 그런데 원리금 균등상환은, 자,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원금, 그 다음에 리자야, 리자. 그러니까 원금, 리자 합계를 항상 균등하게 갖다 바치는 거고, 원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갖다 주는데 그 중에 원금을 균등하게 뭔가 상환하는 방식이고, 체증식 또는 점증식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을 점점 늘리겠습니다. 이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작해 보자고요. 항상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이 출제의 거의 80%예요. 그런데 자, 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느냐? 상환 방식에 의해서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일단 기록하는 순서가 달라. 기록하는 순서.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균등한 원리금이 조건이야. 그러니까 1억을 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야,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그럼 뭐부터 결정해 줘야 돼요?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를 먼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그러면 조건이 균등한 원금이니까 균등한 원금을 먼저 결정해 주고, 그리고 항상 은행은 두 번째 이자를 기록한다 했어요. 둘 다 두 번째 이자야. 그리고 마지막에 원리금 균등은 원금, 여기는 원금과 이자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가지고는, 분명 이것만 봐가지고는 뭔가 삘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에 있는 요걸, 그렇죠, 계산이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흐름을 잡는 입장에서 한번 제 설명을 한번 들어줘야 돼. 수업 중에는 올해는 뺐어. 이번 1월달은 빼버렸어요. 왜? 너무 싫어해. 너무 이게 가장 기본인데. 자, 보세요. 1억을 대출했고 금리 10% 고정금리고 10년에 걸쳐서 상환하기로 했고, 10년에 걸쳐서, 그리고 저당상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 저당상수는 대출을 받았다. 그럼 갚아야죠. 대출을 받았다. 갚아야죠. 은행의 원리금으로 얼마씩 갚습니까? 그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 구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론의 상환 방식에서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해보죠. 1억을 대출 받으면서 은행이, 야,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뭐부터 결정해 줘야 됩니까?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를 먼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균등한 원금과 이자. 자, 그래서 1억에다가 저당 상수 0.163을 곱하면 1630만 원이죠. 요걸 차입자는 매번 균등하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1630만 원을. 그러면 보세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1630만 원을 갖다 주면서 이자도 원금도 다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원금과 이자 합계니까. 그러니까 차입자는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 1630만 원 안에는 이자도 들어가 있고 원금도 들어가 있으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1630만 원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 얼마가 이자고 얼마가 원금인지를 구분해서 기록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은행은 이자를 먼저 기록해. 이게
은행이 수익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원금으로 상환했다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끼만 딱 보면 자, 1630만 원이라는 돈을 차입자가 갖다 내면 이자를 첫 끼에 얼마로 기록하느냐? 1억에 10%. 1억에 10%니까 1000만 원이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즉 163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이자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돈 630만 원을 차입자가 이번에 원금으로 갖다 바친 돈이야. 이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균등한 원금과 이자가 먼저 결정이 되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두 번째로 이 금액에서 이자가 얼마고 나머지 금액을 원금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야. 이게.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두 번째 연도에도 차입자는 얼마 갖다 주죠? 1630만 원 갖다 주는 거야. 1630만 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자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자, 요런 논리가 있어야 돼요. 이자가, 이 두 번째 이자는 줄어들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 당연히 줄어들어. 여기 937만 원 줄어들었죠?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왜 줄어들었습니까? 항상 우리가 다루는 상환의 방식은 처음부터 원금을 조금씩 털어내는 방식이에요. 원금을 뭔가 갚는다라는 건 그 다음에 이자는 한 푼이라도 준다는 거야. 그런데 일기에 얼마의 원금을 털어냈나요? 630만 원 털어냈죠. 그러면 털어낸 63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기에는 이자가 얼마가 줄 것 같아요? 630만 원 일기에 갚아버렸으니까 630만 원에 해당하는 10% 이자. 10% 이자 얼마예요? 63만 원이죠. 그렇죠. 63만 원이 줄어야 돼요. 그래서 937만 원이야. 그래서 63만 원이 줄어서. 자, 그러면 은행은 1630만 원을 차입자로부터 받으면 이게 이번에는 이자가 937만 원이라고 기록을 해. 937만 원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이제 원금 상환한 것으로 구하죠. 이게 693만 원이에요. 693만 원. 왜? 항상 요 두 개를 합치면 1630만 원이 되는 거니까 1630에서 937만 원을 빼면 693만 원이야.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차입자가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항상 또이또이야. 항상 또이또이. 이걸 은행은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로 구분해서 기록하는데 포인트는 이자가 매번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전년도에 원금을 털어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줄고 이기에도 요만큼 원금을 털어냈으니까 그 다음에 줄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이 항상 늘어. 자 봐요. A와의 937만 원과 밑에 있는 요 두 개를 합치면 항상 163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자 위가 63만 원 줄었죠? 그러면 당연히 밑은 63만 원이 늘어야만 둘을 합치면 1630이 되는 거예요. 1632. 예. 그래서 항상 이자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고 반대로 원금은 점점 많이 갚은 형태로 기록이 된다. 이런 말이 이게. 그래서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암기 코드는 뭐냐? 그러면 자, 1번. 원리금 균등은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계산해요. 여기 1번. 요게 뭐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또이또이라고 기록이 되는 거죠. 항상 얘는 또 동일하니까. 자, 그런데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원금과 이자는 매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항상 두 번째 뭘 기록합니까? 이자를 기록해. 왜 이자를 기록합니까? 그러면 이가 이자잖아.
이자니까 두 번째로 이자를 기록해요. 근데 이자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게 암기 코드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해결했어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결정한다. 자, 조금 전에 1630만 원. 그러면 은행은 이자를 정확히 기록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원금으로 기록하고, 그래서 항상 요 순서예요. 자, 그럼 원금 균등을 보죠. 원금 균등은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조건이 균등한 원금이야. 그러니까 원금을 먼저 기록하겠죠. 그리고 항상 두 번째는 이자를 기록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원금과 이자 합계가 이렇게 기록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1억을 10년에 걸쳐서 갚는 거니까 1억을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원금은 얼마씩 갖다 내는 거냐? 1000만 원씩 이렇게 갖다 내는 거야. 1000만 원씩 10번 갖다 주면 1억이 되는 거죠. 1억. 자, 그런데 은행에게 원금 1000만 원만 갖다 주면 은행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자를 기록해 줘야 돼. 이자를 갖다 줘야 돼. 근데 이자가 얼마냐? 그러면 첫해 이자는 1억에 10%. 그러니까 얘도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첫 끼는 원금 1000, 이자 1000 해서 20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차입자의 경우에 이익의 원금은 당연히 1000만 원으로 균등하겠죠. 그런데 은행에 갖다 바치는 뭐가? 이자가 줄어. 왜 주니? 그러면 원금을 털어냈을 테니까. 그럼 정확히 원금을 얼마 털어냈니? 봤더니 전년도에 1000만 원 털어냈어. 그러면 1000만 원에 해당한 이자는 그 다음에 줄 필요가 없는 거죠. 1000만 원에 10% 이자. 그러면 얼마? 그렇죠. 이자가 100만 원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800이라고 돼 있죠. 왜? 전년도에 1000만 원을 털었어. 그러니까 또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줄 필요 없으니까 또 100만 원 이렇게 줄어서 8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전체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아이고 원금은 항상 또이또이고 이자가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합계도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셔. 암기 코드가 이렇습니다. 항상 원금 균등은 균등한 원금을 먼저 기록하랍니다. 1번. 그 다음에 뭘 기록해요? 그렇죠. 항상 두 번째는 이자를 기록해. 왜? 이자니까. 근데 이자니까. 근데 이자가 어떻게 기록됩니까? 그러면 점점 이렇게 는다, 줄어든다 이런 말, 줄어들어.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전체 원금과 이자는 항상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초벌 구했으니까 이제부터가 시험에 나오는 논점을 찍을 테니까 귀를 쫑긋 하고 잘 들으셔. 자, 봐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문제를 내면 요렇게 지금 뭔가 수치를 대입하는 건 계산 문제고 우리는 오늘 계산 문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 뭘 출제합니까? 이걸 내는 거야, 이걸. 즉, 일단 일개 이자가 1000만 원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자가 느냐 주냐, 또 3개 이자는 2기보다 느냐 주냐, 이런 흐름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느냐 주냐. 자, 그리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요걸 물어보겠죠. 1개에 630만 원 원금을 냈는데 그 다음에 기록되는 원금은 느냐 주냐, 또 3개에 기록되는 원금은 느냐 주냐, 요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이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 이자는 항상 감소야. 이자는 항상 감소. 이게 놓치면 안 돼요. 원금을 털어내니까 이자는 감소예요. 자, 그러면 항상 헷갈리는 게
원리금 균등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이 항상 또이또이야. 요걸 이자와 원금으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자가 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뭐가 늘어야, 원금이 늘어야 둘이 합치면 또이또이가 된다 이런 말이야. 또이또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길 봐야 된단 말이야. 분명히 이게 이자가 63만 원이 이쪽이 줄었어. 그럼 요 둘을 합치면 1630이 돼야 되니까 얘는 63만 원이 늘게 기록된단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항상 이자는 줄고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은 항상 늘어난다. 이걸 묻는 거란 말이야, 이걸. 말 문제가. 자, 그럼 두 번째, 원금 균등도 봐요. 원금 균등도 원금은 이미 균등하다고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자가 2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당연히 주는 거죠. 무조건 주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기록되는 원금과 이자는 어떠니? 그러면 원금은 항상 또이또이, 이자는 항상 감소. 그러니까 얘도 역시 감소,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호 문제는 증가냐 감소냐를 물어보는 거야. 2기, 3기, 4기, 5기 앞으로 진행되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령 하나 팁. 자, 보세요. 자, 이게 흐름의 순서예요. 흐름의 순서. 원리금 균등은 균등한 원리금이 먼저 기록되고, 원금 균등은 균등한 원금이 기록되는데, 순서를 봤더니 좀 이렇게 뒤집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지 않아요?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령. 부동산학의 적성 문제야.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출제했을 때 출제자가 1번, 2번, 3번 중에 뭘 물어보는 확률이 클까요? 거의 95%야. 어떤 걸 물어볼까요? 당연히 마지막에 기록되는 얘들을 물어봐요. 얘들을.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항상 원금의 크기를 물어. 계산 문제도 원금의 크기를 묻고, 이론 문제도 원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묻는 거야. 원금 균등이 출제되면 항상 마지막에 원리금이 얼마니? 원리금이 어떻게 흘러가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암기하기는 쉬워.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원금을 묻고, 원금 균등이 나오면 원리금을 물어. 거꾸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원금을 묻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원리금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흐름이 항상 감소하는 걸 찾으세요. 그러면 이자 감소하고, 이자는 무조건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원금 균등의 요놈만 파악을 해주면 돼. 자, 이자, 원리금 다 감소하는데 요놈만 는단 말이에요. 요놈만.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이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진짜 기출이 그런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출제 경향을 한번 보죠. 자, 보세요. 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출제자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냈어. 그리고 뒤쪽을 봤더니 느냐 쭈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상환의 흐름을 묻는 거야. 그러면 질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항상 출제자는 뭘 물어본다? 원금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원금의 상환액이 느냐 쭈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의 원금은 항상 늘어. 그래서 요놈이 틀린 거예요. 요건 하나 암기해 두셔. 자, 모든 것이 다 감소하거나 멈춰 있어. 균등한데 뭐만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기록이 됩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금만. 이유는 뭔가요? 항상 원리금 합계는 또이또이. 그런데 뭐가 는다? 준다? 이자가 줄어. 그러니까 이자가 준 것만큼 원금은 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암기, 원리금 균등은 원금의 흐름을 물어보고, 원리금 균등의 원금은 항상 늘어난다라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원금 균등이 나왔어요. 원금 균등. 니은, 디귿. 그러면 항상 원금 균등은 뭘 물어봐요? 거꾸로 원리금의 크기를 물어봐. 아니나 다를까? 여기 봐요. 원리금의 크기를 지금 기출이 묻고 있잖아요. 그럼 원리금이 느냐 주냐 물어보면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은 또이또이.
이자는 항상 감소. 그럼 원금과 이자 합계도 항상 감소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돼. 그리고 숙달된 조교는 원리금, 균등의 원금 빼고는 다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볼 필요도 없어. 다 맞는 거야. 원리금, 균등의 원금만 뭔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문 반드시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